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갱단 간의 싸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마피아 세력 간의 분쟁을 풍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21세기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조직 간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싸움을 풍자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설립 이후 윈도우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회사입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1위가 되고 오랫동안 경쟁 상대가 없었던 탓에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주의가 혁신을 대체했고 사내 정치가 팀워크를 대신했고 방향성을 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쇠락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존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윈도우 8의 출시는 실패했고 이로 인해 주력 사업이었던 윈도우 운영체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윈도우 폰은 점유율 한 자릿수라는 부끄러운 기록만 남기고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매각했습니다. 검색 엔진 빙도 구글과의 압도적인 점유율 차이로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연이은 악재로 주가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당시 CEO인 스티브 발머는 돌연 1년 안에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누가 다음 CEO가 될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고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인을 CEO로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대 CEO인 빌 게이츠, 2대 CEO인 스티브 발머 모두 초창기부터 이끌어온 내부인이기 때문에 내부의 균열을 바로잡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CEO 후보로 포드 자동차 CEO 앨런 멀러리, 노키아 CEO 스티븐 엘롭 등등 쟁쟁한 인물들이 거론되었고 2014년 2월 새 CEO가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가 CEO로 발표되었습니다. 헤지펀드와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비관적인 전망도 새어나왔습니다. 새 CEO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 출신의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자로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이전 CEO들과는 180도 다르게 내성적이고 학자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전 CEO들과 다른 성격만큼 180도 다른 경영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대박이 났습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을 윈도우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시켰는데 클라우드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클라우드란 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컴퓨터에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를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끊임없이 커지는 시기가 오자 서버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델라는 향후 IT 사업의 중심에 클라우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델라의 예상은 적중했고 클라우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나델라가 CEO로 취임하고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했고 세계 1위 주식의 자리를 재탈환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취임 이후 지난 10년간 가장 존재감 없던 사람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중 한 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얻었습니다. 위기에 빠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준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는 공감 능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Empathy, and that's what empathy is all about.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부족한 공감 능력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면접에서 떨어질 뻔했던 지원자였습니다. 만약 아기가 거리에 누워서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911을 부를 겁니다 라고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는데 면접관은 그에게 당신은 공감 능력이 조금 필요하군요. 아기가 거리에서 울고 있다면 아기를 안아 올려야지요 라고 조언해준 민망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그가 공감 능력을 높이게 된 계기는 첫 아이인 자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임신 36주차를 지나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태어난 아들은 안타깝게도 심각한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나델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부모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아들이 겪는 고통과 환경을 차츰 공감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델라는 자신의 시각이 아닌 아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타인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더욱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경험해야 공감 능력을 더욱 키우고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나델라를 보면
보면 CEO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그는 CEO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켓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던 운동에 빠진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델라는 크리켓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크리켓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크리켓만 생각하는 나델라가 못마땅했던 아버지는 평소 존경하던 마르크스의 사진을 그의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는 나델라가 크리켓을 그만두고 지적인 야망을 품길 바란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나델라의 방에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번영의 여신 락슈미의 초상화를 걸었는데, 이는 나델라가 어떤 신조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델라의 방을 채웠고, 이는 나델라가 크리켓을 그만두는 계기가 전혀 되지 않았고, 나델라는 그저 그의 고향인 하이데라바드에서 활동하던 크리켓 선수인 자이시마의 포스터를 걸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푹 빠져있던 크리켓을 통해서 나델라가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덕목을 배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델라의 포지션은 야구의 투수와 같은 오프스핀 볼러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시즌 초반의 한 경기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나델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던지는 차례가 끝나고 주장이 이를 이어받아 재빨리 위켓을 빼앗으면서 상대편의 배트맨이 아웃되었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장이 계속 볼러로 남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주장은 볼러로 남지 않고 다시 나델라에게 공을 던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되찾은 나델라는 위켓을 7차례 빼앗으며 성공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나델라는 당시 주장의 결정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한 주장의 결정은 높은 공감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장은 고등학생이었지만 구성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델라가 한번 자신감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 경기에서는 지더라도 나델라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시즌 내내 유능한 볼러로 뛰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나델라에게 그 다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를 만회할 수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높은 공감 능력을 지녔던 주장은 훗날 권위 있는 란지 트로피에서 오랫동안 크리켓 선수로도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나델라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그가 아들 자인을 통해서 배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공감이고, 크리켓 주장을 통해 배운 공감은 구성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감이었습니다. 나델라가 회사를 이끌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롭게 등장한 IT 기업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새롭게 태어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며 혁신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적인 소스 운영으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점차 고립되어가며 혁신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빙을 출시했고, 애플의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 노키아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이 모든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나델라가 CEO로 취임하면서 회사의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는 다른 IT 기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고객으로 포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배척했던 오픈소스도 받아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loves Linux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회사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즉, 독점적이었고 배타적이었던 회사의 전략을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으로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오피스가 담긴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여러 부가가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부가가치의 중심에 클라우드를 세웠고, 위기를 딛고 다시금 정상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리더십이 지배했던 회사를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의 온기로 변화시킨 나델라의 사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열어갈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리더십의 정답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리더십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잠시의 여유를 갖고 나델라가 강조하는 공감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Think about what defines modern companies and work. It's all about collaboration.
big thing gets done by one individual. Things get done by teams and collaboration. We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not only collaboration and how we ourselves come together as one Microsoft to build the products, the services, the innovations our customers deeply care about. I'm a very big believer to endure and to have long-term success. It needs to be grounded in a sense of purpose that is renewed every day. In our case, when we talk about empowering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they're not just a set of words. It's about being able to do the hard work of building technology so that others can build more technology. When I think about innovation, the word that comes to mind for me is empathy. Because if you think about the source of innovation, it's all about being able to meet the unmet, unarticulated needs of customers. And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do that successfully, you need to have empathy. To me, empathy is not something you go to work and switch on the button called empathy. It's more about being able to let life teach you how to become more empathetic, how to listen beyond even the words from your customers and partners, and then innovate. And that to me is what drives innovation.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